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삼콩이와 함께하는 일상을 촬영하고 있는 삼콩이 오빠입니다. 여러분 혹시 틱장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말하는 틱장애는 뚜레츠후군이라는 질환이에요. 흔히 보시는 경우는 코에서 킁킁 소리를 낸다던가 갑자기 몸에 발작을 일으킨다던가 목을 꺾는다던가 아니면 심지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까지 백번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제가 그 당사자고 제가 평소에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빌리 아일리시라는 아티스트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정말 핫하고 한국에서도 요즘 엄청 떠오르고 있죠? 엄청나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아티스트 중 한 명인데 유튜브에 빌리 아일리시 검색하고 덕질하고 있는 중에 그 아티스트가 어느 한 매체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됩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냥 생각 없이 보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꽂힌 얘기 하나 있었어요. 자신은 자기 비하가 정말 심한 사람이다. 또 그 자기 비하의 원인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틱장애에 있다. 저는 정말 거기서 많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공연을 하다가 인터뷰를 하다가도 몸을 막 떤대요. 몸을 갑자기 떤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좋아한대요. 귀엽다고요. 그래서 좀 괴리감을 좀 느끼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틱장애는 그렇게 귀엽게 비춰지고 그렇게 비춰지는 존재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정말 조롱거리가 되기 쉽고요. 또 실제로도 정말 조롱받고 있죠. 뭐 그냥 버스에서 갑자기 심한 틱장애가 발현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틱이다. 아니면 자신이 뭐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하고 미안 나 틱이라서 나 틱인데? 너 틱 있냐? 너 틱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흔히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죠. 정말 그런 게 요즘 들어 더 심해진 것 같고요. 사회적인 인식이 정말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아마 제 부모님들이 보실 수도 있고 저의 지인들이 볼 수도 있고 아마 제 친구들도 볼 거예요. 절 길 가다 본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25년간 틱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25살의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또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 영상을 반드시 봐주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틱장애를 가지신 당사자분들이 보시고 공감을 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틱장애를 잘 모르시던 분들이 보시고 좀 이제 알겠구나 싶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영상을 반드시 봐주셨으면 하는 분들은요, 틱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계신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이 이유는 영상의 좀 중간쯤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얻어가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부모님들. 틱은 왜 생기는 걸까요? 뚜레츠후군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갑자기 감기처럼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일까요? 틱장애의 원인은 그 무엇도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명의 틱장애 환자가 있다면요, 100이면 100 모두 증세가 다르고 모두 발현된 원인이 전부 다 달라요. 100명의 환자는 100개의 유형의 틱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말 억울한 거죠.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전생에 큰 잘못을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고생을 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난 이렇게 됐고 잘 치료하거나 잘 살아야죠. 틱장애가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생겨났는데 어떤 취급을 받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틱에 얽힌 사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카페를 갔는데 어느 부모님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있었어요.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끽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낼 수 없는 끽 소리를 갑자기 내기 시작해요. 그게 한 30초 간격으로 계속됩니다. 물론 카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목이 다 집중됐겠죠? 시끄러운 것도 있고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반복적인 소리가 나면 사람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혼자 카페에 가는 걸 좋아해서 물론 거기 그때도 혼자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보고 저 아이는 틱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너 제발 조용히 안 할래? 너 때문에 신경 쓰여서 내 업무를 못 보겠잖아. 그냥 핸드폰 게임이나 조용히 하고 있어. 참아 제발 참으라고 이렇게 아이를 다그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정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정말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만요, 적어도 그 행동만큼은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아이를 절망에 빠뜨리며 아이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 그런 행동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커온 경우는 아니지만 저도 그런 취급을, 저희 부모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올바른 취급을 받고 커오진 못했어요. 저도 틱장애가 심하고 나면 너 그만해, 너 참아, 이렇게 말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평소에 대화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 두 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불편하지 않게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지금 아이에게 이렇게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게 뚜레 증후군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25년째 뚜레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공감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대화를 위해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부모님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셨나봐요. 흔쾌히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저와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부모님 입장의 말씀은 솔직히 잘 듣지 않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확실하게 드리고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틱장애가 발견되는 거는요, 선천적인 걸 수도 있고 후천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그 무엇도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제 경험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틱장애는 혼나고 다그치고 자신이 틱장애에 대해서 과몰입할수록 더 심해지고 점점 고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부모님에게 이제 아이에게 정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나왔어요. 저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알려드렸고요. 자주 DM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가 지금 호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밤에 유독 심해진다고 말씀도 하셔요. 전 그럴 때마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만큼 뚜레 증후군에 대해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또 그리고 이 틱장애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예전에 한 남성분이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에도 많이 떴거든요. 좋아요도 되게 많았어요. 댓글에 조롱도 장난 아니었고, 그 남성분은요, 그분은 체격도 정말 크시고요, 안경 쓰신 분이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틱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보고 싶대요. 그렇게 방송이 시작해서 그분의 일상을 전부 다 보여주더라고요, 방송에서. 정말 제가 보기엔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분한테는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쌍욕이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온몸을 떠십니다. 갑자기 목을 꺾으시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욕을 하시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욕을 하시고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하철을 타셔도 지하철 칸마다 넘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 문 사이에서 조용하게 혼자만의 세상을 구축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틱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저는 틱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라는 명함을 직접 손수 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드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인식을, 틱장애에 대한 인식을 고쳐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울었어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되면서 너무 안타깝고,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진심으로 웃었고, 그때 저는 그냥 코를 킁킁대는 정도의 가벼운 틱 증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공감도 너무 됐었고, 나도 저렇게 지금 틱장애가 신경 쓰인다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야겠구나, 마음가짐을 다잡고 살아가게 된 영상이에요. 근데 또 그분의 소식이 궁금해서 검색을 하던 와중 그분의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전 정말 잘 살고 계실 줄 알았어요. 뭐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시면서 사회적 운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게 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은 투신 자살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살을 하신 거죠. 정말 진심으로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셨던 한 분이, 제가 정말 의지했던 영상의 주인공이 오랜만에 들은 소식이 자살이라니까, 뭐 그때 그 감정은 뭐라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저의 운명도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렇게 아주 절망에 빠져서 지냈었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틱장애는 그런 취급을 받는구나 싶기도 했어요. 또 이 말이 좀 틀린 건 또 아니니까. 조롱거리잖아요. 그분 영상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뚜렛 아니면 틱장애라고 검색하면 바로 맨 위에 나와요. 그리고 댓글창을 한번 보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데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가관이에요.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서 정말 화내고 싶습니다. 아직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어요. 그 남성분을 조롱거리로 삼고 욕을 하는 게 웃기다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선택하신 그 분의 영상의 댓글에 웃기다 하고 온갖 조롱거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사람은요, 수백 가지 칭찬보다 한 가지의 아픈 말이 더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틱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넌 틱장이 지금 없잖아. 이 영상 찍는 내내 너 한 번도 못 봤는데? 다 편집하고 있어요. 싹 다 편집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은 보여드리기가 싫어요. 제가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보여드리기 싫습니다. 열심히 편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갖 틱장애를 달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그럼 틱은 고칠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지?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틱장애는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는 만큼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요. 치료법이 없는 병 같은 경우에 성행하고 있는 온갖 민간요법이 있고 또 온갖 잘못된 속설이 있어요. 그럼 틱은 어떻게 고쳐야 돼? 너는 치료를 해본 적 있어?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 부모님들의 경우는 더욱더 궁금하시겠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틱은 확실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세 가지로. 하나는 그냥 참는 거, 그냥 죽어라 열심히 살아가는 거. 두 가지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치료법이 있고요. 세 가지는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는 치료법이 있어요. 전 세 가지 모두를 경험해봤고요. 첫 번째를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경험해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한의원에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받고 치료를 시도했었고요.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항정신성 약물을 처방받아서 꽤 오래 복용을 했었어요. 온갖 부작용을 다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지금처럼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 누구도 신경 안 쓰는 마인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좀 더 뒤에 해드릴게요. 일단은 한의학적인 얘기, 정신의학적인 얘기를 바로 해드릴게요. 한의학적으로 주로 틱에 대해 접근하는 키워드는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주로 원인으로 꼽고 있어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뇌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 그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전자기기에서 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전자파가 진짜로 사람 뇌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맞고요. 또 그게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틱에는 원인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것도 원인의 한 범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전자기기를 끊으면 좋아질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어요. 그럼 모든 걸 단절했었고요. 스마트폰은 좀 봤을지 몰라도 컴퓨터와 TV 일절 접근도 하지 않았어요. 식습관 정말 잘 조절했고요. 운동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적인 치료는 돈만 쓰고 의무만 남기고 실패했어요. 하지만 전 한의학적인 치료도 추천드릴게요. 치료법은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어느 게 맞는 건지는 경험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천을 드려볼게요. 또 정신의학적인 얘기도 한번 드려볼게요. 정신의학적으로는 틱이라는 거를 명확한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주로 대뇌피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뇌 기관이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행동을 통제해주는 기관이 약간 일정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방해주는 약물은 항정신성 약품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뇌를 잠시 멍하게 만들어버리는 약이에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효과 정말 뛰어납니다. 그 약이 잘 듣는 사람은요, 틱을 안 해요. 틱이 순간 치료가 돼요. 하지만 항정신성 약물은 모든 게 다 그렇지만요,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지불안증, 가만히 앉아있어도 다리가 정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머리가 백지장이 됐었어요. 제 약의 용량은 좀 컸거든요. 성인의 경우는 약의 용량이 좀 큰 편이에요. 먹고 저는 순간 백지장이 되는 적이 많았어요. 그렇게 뭔가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정말 멍을 때리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깨요. 그게 제 부작용 중에 가장 큰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틱장애는 어땠었냐? 정말 좋아졌었어요. 틱을 잊을 만큼 증상이 사라졌었고요. 물론 가끔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증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저는 양방성 치료도 일절 끊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그냥 내가 틱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이상해? 신경 쓰지 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좀 더 틱장애가 좋아진 것 같긴 한데요, 확실한 건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있고요. 회사를 꽤 오래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제 옆자리에 있는 사원분은 아예 귀를 막아버리시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무 상처받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그걸 쉽게 고칠 수 없는 사람이고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그렇게 절망하고 그때 느꼈던 우울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제 모습이 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틱장애를 앓고 있는 성인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물론 개개인의 증상에 대한 편차가 심해서 제가 이렇게 함부로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아니긴 한데요, 당신은 틱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천식 환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숨 잘 쉬시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잘하시잖아요. 근데 천식 환자는요, 발작이 일어나면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물려줍니다. 근데 그 천식 환자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넌 우리가 숨을 그렇게, 넌 숨 쉬는 게 어렵냐? 우리는 숨을 잘 쉬는데 넌 왜 숨 하나 제대로 못 쉬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조용히 호흡기 물려주시잖아요. 호흡기 물려주면 천식 환자 정말 괜찮으시잖아요. 순간 하면서
그래서 호흡이 다시 돌아오면서 건강해지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틱장애도 똑같아요. 호흡기를 물려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시해주세요. 뭐라 하지 마시고요. 다그치지도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정말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고요. 특히 성인분 같은 경우는요, 저같이 이렇게 다 포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그런 거 왜 하냐? 저는 뭐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 어쩌라고. 진짜 이렇게 말해요.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엄청 뭐라 해요. 너 튀기잖아. 그러면 그래 튀겼으면 어쩌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상처받기 쉽고 정말 여린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주범이 되시고요.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아이가 나중에 커서 가장 원망하는 대상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무시해주세요.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고요. 공공장소에 계시면 이어폰 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차라리 저희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런 거 좀 불편해서 그런데 자리 좀 이동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자리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오히려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게 뒤에서 조롱하고 놀리는 것보다 100배는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전 앞으로 이 틱장애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저는 수시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틱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고요. 일부러 굳이 찾아가서 만나봤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틱장애를 가지신 분이 있으면 얘기를 나눈 적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게 저 너무 좋거든요. 틱장애로 인해서 제가 겪어온 모든 인생의 굴곡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으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편집은 열심히 하지만 얘기는 뭐 대본을 써놓고 한 게 아니라 좀 중구난방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렇게 공감할 수도 있구나, 빌리 아일리시가 이래서 힘들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감사하게도 저와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 작성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틱장애를 가지신 당사자분이시라면 본인의 에피소드를, 혹은 틱장애가 없으신 분들은 난 이래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시는 그런 말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저는 평소에 좀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냥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거 뭐 개인적으로 이 틱장애 말고도요, 그냥 개인적으로 힘드시거나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읽고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공감을 해드릴 수 있으면 공감을 해드리겠고요. 그냥 많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저와 앞으로 꾸준하게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깊은 얘기, 그리고 공감되는 얘기,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얘기, 또 다른 문제들도 저는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경험했고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나눠본 만큼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이만하겠고요. 오늘 하루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루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파이팅 하세요. 이상 말이 좀 많은 선풍이 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